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저는 테마주 장세가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섹터로는 바이오 제약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폭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기업 중에 하나, 혹은 가장 빠르게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11월 28일에 삼천당 제약을 매수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매수하였습니다. 한국 바이오 제약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계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삼천당 제약은 약 9.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삼천당 제약을 매수했고 왜 투자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11월 28일 제가 매수할 당시 매수하는 날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자, 한국장에서 영원한 테마라고 불리는 바이오 제약을 빼놓고 테마주 장세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제약, 대한민국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털을 잘 닦아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과 탄탄한 실적 성장으로 테마의 기둥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추후 공급 과잉 이슈로 주가가 폭락할 경우 장기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테마주 장세가 꺼지지 않을 경우 작지 않은 확률로 마지막을 장식할 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보여왔던 무지성 테마 장세가 아닌 실제로 대박이 터질 만한 기업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대표적이죠. 땡땡땡 삼천당 제약 투자 중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선 언제 달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현재 바이오 제약 열풍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ETF가 4%, 5%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오를 정도로 바이오 제약의 돈들이 자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이 혹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11월 28일에 여기서 매수한 곳이고 현재는 9.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아일리아예요. 이 아일리아라고 해서 황변성 그러니까 황반 변성 그런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안구 질환이에요. 네, 안구 질환인데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그냥 고령화 사회에 마셔서 혹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시력 저하와 같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구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황반 변성, 뭐 당뇨병성 안구 질환 그리고 녹내장 이 세 가지가 이제 안구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질병들인데 그 중에서 아일리아가 이 황반 변성의 대표적인 치료제라는 것이고 이 아일리아 하나만으로 13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블록버스터 중에서도 핵심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 하나가 13조 원을 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고로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서도 13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낸다는 것은 참고로 폐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암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암이 폐암이죠.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타그리스토가 전 세계 1위 치료제인데 매출액이 8조 원이에요. 8조 원. 근데 아일리아는 무려 13조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시장 크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만 대략 한 8조 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미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뭐 유럽이라던가 혹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질병에 대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점이 이 아일리아의 독점 판매권이 내후년 그러니까 빠르면 미국은 내년 그리고 유럽은 내후년 2025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남아봤자 약간 1년 6개월 정도면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함이란 즉슨 결국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급속하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제약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아일리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최소한 매출액 기준으로 조 단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인데 일단 가장 빠른 기업이 3천당 제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기업이 3천당 제약입니다. 특히나 이게 얼마나 빠르냐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 이제 2015년이면 전 세계 이제 독점 판매권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아일리아가 황반 변성 치료제라는 것이고 시장 규모가 13조,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13조라는 것은 엄청난 매출 규모죠. 이게 2025년이면 세계 독점 판매권이 끝나고요. 참고로 미국은 2024년 끝이 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효능은 똑같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3천당 제약이라는 것이고요. 추가로 그럼 후발주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최소 2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의 핵심은 선점 효과 그리고 경쟁자가 없을 당시 점유율의 상승 폭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결국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은 3천당 제약이 가장 먼저 이쪽의 시장에 대한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13조 원 시장을 바이오 시밀러 시장으로서 먹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3천당 제약의 그런 예상치,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예상치 혹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3천당 제약이 여기서는 거의 퍼스트 무버로서 물론 바이오 시밀러계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이라던가 캐나다와는 계약 공급이 완료가 됐어요. 네, 계약 공급이 됐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그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파트너사 이번에 캐나다는 마일스톤까지 받았어요. 대략 한 200억 이상 받은 것인데 겨우 200억 가지고 3천당 제약이 뭔가 좀 메리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마일스톤이에요. 마일스톤이 뭐냐면 마일스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임상에 성공했을 때 받는 성공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공했으니까 성공 보수 이 정도 줄게 대신에 우리랑 계약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일스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 캐나다에서 이제 계약하고 있는 제약사가 캐나다 1위 계약 제약사이고 매출액만 무려 2조가 넘습니다. 2조가 넘는 제약사인데 아포텍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아포텍스가 그럼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3천단 제약의 그런 황반변성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약 10년간 매출이 2.2조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이익의 50%를 배당해 준다고 했으니까 결국 2.2조 원에 50%를 한다면 약간 1조 원 정도를 꾸준하게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캐나다만으로도 이 정도의 실적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초기 처음에 계약 규모로서는 대략 1조 원 정도가 알려졌었는데 2.2조 원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호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약간 2조 원 정도, 캐나다가 2조 원 이상이 확정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3조 원 이상, 그리고 미국은 현재 시장만 8조 정도가 이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만 최소 4조 원 이상 정도가 이제 매출이 예상될 것이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일본도 계약이 완료됐고 그리고 캐나다도 계약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허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이 됐어요. 참고로 이 특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상 이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처음에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허 소송 같은 것인데 참고로 이 아포텍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조 2천억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한 그런 마일스톤을 주면서 했던 그런 발언 중에 하나가 특허 관련해서는 3천당 제약이 역시나 가장 안전하다. 실제로 뭐 셀트리온, 뭐 삼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송을 당하고 있고요. 다른 유럽 기업들도 소송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허 자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인데,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특허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고요. 뭐 제법에 대한 그런 특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지만, 결국 이런 계약금들 혹은 계약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다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다른 이제 아일리아 관련된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장 이제 특허 쪽에서도 이제 뛰어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뭐 사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계약금으로는 200억 넘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일스톤으로 200억 넘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 좀 뭐랄까요, 좀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사실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10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캐나다 시장만 2조 원이면 사실 다른 시장까지 합치면은 최소 대략 한 15조, 10조에서 15조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3천당 제약이 만약에 매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 최소 그런 3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3천억 정도가. 왜냐하면 캐나다가 2.2조 원, 그리고 일본이 뭐 2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조 원, 그리고 유럽이 대략 3조, 그리고 미국도 한 5조, 아주 보수 봤을 때 5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만 8조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그다지 시장에 대한 그런 점유율을 빼앗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5조 원 정도 시장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대략 한 50%,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40% 정도로 계약이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3천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2026년, 2017년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들어가서 출자로 찍힐 수 있다는 점, 2026년, 7년 정도까지는 매출의 피크가 빠르게 찍힐 수 있다는 점. 왜냐면 바이오 시뮬러의 특성상 매출이 약 3년 내에 피크가 찍히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3천당 제약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실적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27년 정도면 3천원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1조 7천억, 그러니까 여기서 3천억 정도가 찍힌다고 가정했을 때, 특히 주가는 항상 실적에 대한 혹은 펀더멘탈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약에 PR이 10만 줘도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바이오제약의 특성상 PR은 10은 없습니다. 최소 2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SPS라고 해서 이제 경구용 인슐린, 그러니까 먹는 인슐린을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지금 실패했어요. 근데 경쟁사가 그런 임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참고로 경쟁사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형이 아니라 그런 기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77,700원대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테마주 장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오 제약 급등 열차 출발합니다. 실적 30배 떡상할 률기업 삼천당 제약,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주가는 77,700원, 현재 주가는 74,3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대비해서 주가도 약간 5% 이상, 일주일도 안 돼서 대략 3일 만에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뭐 특허 회피라던가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2년 이상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미 돈이 오가고 있다는 점, 캐나다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계약 금액이 대략 1조 원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뚜껑을 까고 보니까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다른 국가들, 뭐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 온다라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특허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왜냐면 한국에서 허가를 신청했다는 자체가, 한국에서 허가가 막히면 뭐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송이 걸리고 삼바처럼 소송이 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완전히 자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자체가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테마가 불게 된다면, 그리고 이쪽에 꽤나 좀 좋은 그런 수익이 꽤나 좀 좋은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해 볼만 한 것이고, 특히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어떤 인증을 좀 해주셨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평일엔 주식으로 계좌가 빵 터지더니 주말엔 비트코인 덕에 계좌가 터져나가네요. 필승 멤버분들 중 한 분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으로도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한 달에 겨우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실제로 제 멤버가 되시면 한 달에 24,000원이고요. 아이폰은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PC로 하시면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추가 수수료가 붙으면 약간 3만원, 네,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2월 2일에 인증이 좀 온 것이고 28%의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사부님 픽만 따라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억 단위를 벌었습니다. 사부님은 투자의 신이십니다. 투신 갓승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고, 실제로 11월 21일에 비트코인 매수했고요. 그리고 11월 29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순항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12월 이제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좀 크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에 대한 분석이었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테마성 장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필승!